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8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그죠?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무슨 음모설 이런 것도 나오던데 그런 거 보고 투자하면 안 되죠. 어제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은요 내려왔죠. 저도 요게 원달러 환율이 우리 장 마감 바로 직전에 1,900원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1,900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1,390원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1,4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었는데 1,390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우리에게는 차트가 있으니까. 환율을 뭐죠? 원달러 환율. 요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건 지난 거고 그죠? 요 7시 아침 7시 16일 이게 16일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보시나요? 여기가 14시 30분 여기가 15시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3시 딱 마감 30분 전. 그리고 뚝 떨어져요. 그죠? 요게 마감 3시 30분.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매기가 붙어서 상승합니다. 그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가격 지표가. 그리고 환율은 쭉 빠지고 막 여기 다 잘라버리고 요거 없는 거로 치면 환율이 막 쭉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고. 그죠? 이거 뭐지? 그래서 요때 이제 제가 이거를 살피고 있다가 봤어요. 요 움직임을 봐가지고 살까 말까. 이거 레버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단타로 한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금에서 돈을 다 뺐다고. 다시 예수금으로 돈을 집어넣고 은행에서 예수금으로 집어넣고 사야지 뭘 해야지 하고 있는데 동시효과가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뭔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장이 끝났어요. 장이 끝났더니 마이너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2%에서 한 마이너스 1.5% 거기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뭔가 있다. 냄새가 났다. 이렇게 당겨서 보면 되죠. 그죠? 요거. 이렇게 끝났거든요. 장이. 요게 30분 사이에. 뭔가 있다. 라고 했는데, 4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유럽장이, 열리면서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월요일장에 레버리지 단타를 한번 쳐도 될 것 같다. 왜? 환율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죠? 1396원에서 종가가 1392원.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장이 끝나고 종가가 1386원. 많이 빠졌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빠졌죠. 1381원. 81.75원까지 찍고 나서 종가. 그렇다 보면 요거 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걸 확인했더니 달러 지수 아무것도 없어요. 엔화 위안화 환율만. 그러면 어저번에 그 외환당국에서 좀 구두 개입을 했는데 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올라갔을까요? 삼성전자 차트, 분봉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환율. 이게 10년물 국채. 그죠? 점점 벌어지죠? 지금 몇 가지 벌었나요? 42까지 벌어졌네요. 42bp까지 벌어졌거든요. 계속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벌어진다는 거는 안 좋다. 그러면 밑으로 봐야죠. 고버스. 환율만 봐서는 레버리지. 지금 국채만 봐서는 고버스. 그죠? 우리 장은 대략 그래도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에서 장 막바지에 좀 땡겨 올리는 모습. 근데 별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항생은 나락으로 가고 상해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만도 0.7, 호주가 1조. 호주가 빠진다는 거는 뭡니까? 그죠? 원자재 강국이잖아요. 호주를 여기다가 넣은 거는 원자재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가지고 호주를 보고 있는데 호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원자재 가격이 다운. 원자재 가격이 다운되는 거는 하나죠. 침체. 경기가 침체되면 원자재 가격이 먼저 선방영돼 가지고 다운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고버스. 근데 원자재 가격만 원자재 가격만 살금 보면 그렇게 고버스 어디 갔지? 원자재 가격만 싹 본다 그러면 또 그렇게 고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죠? 브렌트유 85불 잘 버티고 있죠. 그다음에 구리 가격, 은값, 그죠? 은값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갔어요. 18 봤었는데 19.6까지 또 올라갔네. 그죠? 금 가격은 1700이 무너졌네요. 그죠? 금은 떨어지는데 은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딱 하나죠. 단타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 원자재 시장에. 그러면 다 무사하지 못한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이 투기 세력들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그죠? 장기적으로 하고 우상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한 시기인 거예요. 원자재만 봐서. 그래서 원자재를 따라서 주식 투자하기는 지금은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도 8불이 깨졌습니다. 쭉 빠졌죠. 미국 다우지수가 다시 빠졌네요. 그래도 뭐 시작가보다는 많이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피보다 나스닥이 차트가 더 안 좋아요. 허공에 맹 걸려있는 모습. 그죠? 양봉이 나와서 그나마 걸려있는데, 전자 다 깼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뭐 지지선도 없고, 그죠? 이동평균선 뭐 걸리는 것도 없어요. 다 위에 처박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그리고 차트 전문가들이 별 희한한 이렇게 구름대 차트 뭐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얘기들 할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왜? 레버리지를 사기도 뭔가 지지하는 것도 없고 고버스를 사기에는 먹을 게 너무 적고 그죠?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또 매파 발언이 나오죠. 유튜브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락을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유튜버들이 전문 경제인들이 얘기하는 그 말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허황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기가 좋은데 갑자기 이제 매파 발언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한다, 폭락이 올 수도 있다, 막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뭐 대학 교수들도 있고 전문 지성인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주가가 살아나기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돈도 계속 고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냐? 전문가 아닙니다. 그렇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다 안 좋아요. 그죠? 반도체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리고, 유럽은 장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거의 비슷하게 끝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페덱스죠. 페덱스가 21%.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양봉 나왔어요. 그죠? 양봉이 나왔으니까 많이 빠졌다가 쳐 올라갔으니까 이건데 제가 여기다가 애플 넣고 테슬라 넣고 AMD 그 다음에 페덱스 GM을 넣었잖아요. 이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제가 이제 보는 건데 제가 이 회사들을 투자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GM은 그냥 올드 옛날 기업들. 그죠? 오래된 자동차 회사가 좀 오래된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들의 매기가 몰리는지 안 몰리는지 그걸 보는 거고, 페덱스는 유통이에요. 유통.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혈관 같은 거죠. 피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죠? 나머지는 뭐 그거잖아요. 이건 뭐 반도체. 애플은 넘버원. 그죠? 미국 넘버원이니까. 테슬라는 성장주의 대표니까. 보는데, 페덱스가 무너졌어요. 160불. 제가 예전에 한 2년인가 3년 전에 방송하면서 페덱스 이 지표를 보고, 페덱스는 160불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때 120불까지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 160불 대가 온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는, 지금 물량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그 현대상선, 그죠? 현대상선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HMM? 그러면서 그 주가가 몇천 원짜리가 몇만 원대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토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템버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 물류가 그래요. 한 번 이 물류가 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터지거든요. 근데 이 물류가 또 위축이 된다 그러면요. 끝없이 위축이 돼요. 그게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이제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뭐 BDI 지수, 그 다음에 상위 컨테이너 운임 지수, 뭐 이런 거 대입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차트를 보면요. 뭐 제가 이제 뭐 차트를 준비를 안 하고 그런 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유튜버들이 다 얘기를 해주고 언론에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쭉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다시 왔는데 예전 수준이에요. 예전 수준. 예전 수준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요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2, 3일 전에 그 방송을 했잖아요. 지금 상해, 그죠? 상해에 항구가 큰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물량이 많이 줄었다. 거진 반의 반토막 날 정도로 물량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은 배들이 그 하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실으려고 하는 배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뭐 100일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뭐 한 일주일에서 2주 그 정도면 된다. 그리고 뉴욕에도 큰 항구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예전에 그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역이 안 된다 그래서 난리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배들이 뭐 100척이 대기하고 있다. 화물선 100척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대기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대기 안 한다 그래서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물류가 원활히 돼서 잘 예전의 수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또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뭐예요? 전 세계에 물건을 지금 팔지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만 봐서도 이제 그런 팔려고 하는 물건들이 많이 수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큰일이 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금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전처럼 IMF라든지 금융위기처럼 시스템적인 은행이 망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항상 유념을 해야 돼요. 다만 금리가 4%로 계속 가잖아요. 그죠?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가 4% 올라가고 나서 횡보를 하겠죠. 그죠? 이 횡보를 할 때가 주식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때인 거예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우하향하는 이때. 오히려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이때 주식 따라 내려갑니다.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4%든 4.5%든 올라갈 때까지 금리가 상승하는 이 시기가 주가가 안 좋을 때예요. 이때 지금 뭐 말 나오는 게 지금보다 20% 더 빠져야 된다는 둥, 나스닥 기준으로 많이 무너지고 뭐 9,500, 9,000, 그다음에 8,500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장도 그렇게 빠진 나스닥이 11,000이 깨져가지고 빠진다 그러면 우리 장도 지금 2,300이 깨져가지고 2,000까지도 볼 수 있는,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땡큐죠. 왜? 금리가 4%를 넘어가지고 뭐 지금 4.5%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뭐 6%, 8%, 10%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죠. 이렇게 안 올릴 거예요. 분명히 얘기잖아요. 파월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금리를 올릴 거야 하는 게 4.5%예요. 지금 2.5%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올해 말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 올리고 나서 계속 횡보하는 그 기간이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은 곧버스예요. 올 연말까지는 곧버스예요. 저도 지금 곧버스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레버리지에 대한 생각, 레버리지에 투자해야 되는 생각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죠. 비율이. 그죠? 우리는 항상 이걸 유심히 해야 돼요. 페덱스가 막 20% 넘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안 좋아서 빠졌냐?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이 뭐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가지고 아쉬워요. 그러면 뭐 우리 차트도 한번 볼까요? 우리 차트도 보면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나마 조금 뭔가 올라갈 것 같은 어떤 느낌?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거를 캡처를 해놨는데 그때 외국인들 수급 동향 있죠.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가 막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외국인 수급 동향도 남달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판에
한 30분 전에 그걸 보고 아 레버리지를 한번 단타로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12시까지는요 계속 주구장창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1,600억까지 팔았죠. 그래서 1,700억. 그죠? 여기 보시면 1시까지 1,800원. 1,800억 팔았죠. 여기서부터 횡보 다시 1,700, 1,600까지 보이면서 16 보이면서 1시 넘어갔죠. 그러면서 다시 1호, 다시 16, 2시. 그죠? 그리고 2시 반, 17. 근데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이제 3시로 가면서 물량이 쭉 빠져요. 물량이 쭉 빠져요. 그죠? 16, 15, 14. 그죠? 3시 되면서 그죠? 물량이 쭉 빠지죠? 14. 이렇게. 여기 빠지는 게 보이죠? 16에서 급격하게 빠지는 게. 16에서 2로 찍고 14 찍고 쭉. 근데 이게 액수로는 얼마 안 돼요. 거의 뭐 2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텀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뭔가를 막 급하게 사들일 때. 이때 삼성전자가 푸툭푸툭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막 0.3, 막 0.1,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예요. 예. 그때. 그러고 나서 이상한데 환율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 이상한데 하는데 장 끝나고 나서 1,000억이 날라갔어요. 이거는 잘 몰라요.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블록들이 있는지 뭔지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있고 나서는 그 다음 장에서는 좀 상승을 하더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주돈의 투자 방법은요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하게 뭐 전문가들처럼 어려운 경제 용어 쓰면서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한 개미 투자자, 좀 오래 투자하고 그동안에 돈을 잃지 않고 남들보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꾸준히 버는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투자자거든요. 그런 제가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딱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랬다. 근데 장을 딱 끝나고 나서 봤더니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봤더니 400억, 500억, 마이너스 대략 한 500억. 외국인 마이너스 900억, 선물은 대려 사들였어? 마이너스 1,000억, 2,000억까지 본 것 같은데 플러스 1,000억이 됐네? 그리고 옵션 792개야? 풋은 1,000개야? 글쎄, 막 먼저 보내면 14,000계약씩 나오고 그랬는데 별반 변화가 없네? 그죠? 근데 다음 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이제 우리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다 떨어졌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이제 난리 나갔잖아요.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없어요. 별로 없어. FOMC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FOMC에서 분명히 지금 0.75, 0.2, 1%, 그죠? 이 얘기가 있는데, 그죠? 벌써 0.1%가 35%인가 지금 상승을 했다며, 0%에서. 그리고 얘가 65%까지 떨어졌다며. 그죠? 만약에 0.75만 인상한다 그러면 호재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여기 PCE 물가 지표는 이 코어잖아요. 코어 지표는 분명히 떨어질 거고. 왜? PCI가 8.3으로 떨어졌잖아요. 8.5에서 8.3으로.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폭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뿐이지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진짜 꺾어졌다고 얘기를 하겠냐. 그죠? 적어도 상승분의 반은 와야지 꺾어졌다고 얘기하고 충분해. 이 상태로는 돌진해서 내려갈 수 있어. 라고 해서 금리를 횡보를 시키든 아니면 살짝 0.25% 내려보든 간을 보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여기니까 올려야죠 계속. 더 떨어질 때까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진다는 사실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파월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점점 약화가 된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곧버스인데 언젠가는 떨어지고 그럼 미래도 곧버스냐? 아니죠. 지금 당장은 우리는 떨어진다에다가 배팅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는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죠? 이게 어느 시점이냐가 아무도 모르는 것 뿐이고. 그죠? 그거를 대비를 해야죠. 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항생 한번 볼게요. 항생. 항생. 볼 거 없죠? 제가, 이거
또 밑으로 내려야 되네. 아, 힘들다. 그죠? 아무튼 이게 맞을까요? 정보가? 아니죠. 한 이마치 줄여야 될 것 같죠? 그죠? 여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나. 이제 기껏 올라가야지 마지막 생명선이 마지노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데까지 왔습니다. 이거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그러니까 중국발 위기가 터지느냐 안 터지냐 또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뉴스를 봐야 됩니다. 뉴스. 도대체 뉴스에 뭐가 있느냐? 뉴스를 봐야 돼요. 제발 뉴스 좀 보십시오. 이거 다 재미없다 그러는데 제일 재밌어요, 저는. 위기는 기회다. 그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게 위기는 기회다. 저는 이게 적어놓잖아요. 맨 위에다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예요. 아무리 위기 그러는데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폭락하고 가격들이 똥값이 되고 현대자동차가 만약 예전에 3만 원이었거든요. 금융위기 터졌을 때. 3만 원에서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죠? 그때 사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만약 레버리지 한두 끝도 없이 고버스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타이밍이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레버리지인지 고버스인지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지는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죠? 3분기 실적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레버리지는 단타. 그죠? 그리고 주가가 좀 상승해서 고버스에 투자해야 되는데 고버스도 먹을 게 없고 주돈 진짜 요새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원 PC 물가가요 8월에 7.6이었잖아요. 그죠? 근원 PC 물가 8월에 4.6이었어요. 죄송합니다. 4.6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보다 낮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된 거. 그죠? 아까 전에 42까지 올라갔어요. 참나. 점점 늘어나네요. 엊그저께가 40까지 늘어났었는데 30에서 40 넘어갈 때 이거 왜 이러지 그랬는데 벌써 4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푸틴이 가스 공급 장악다는 거, 올겨울에 힘들 거라는 거, 그리고 실업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이런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실업률은 무조건 올라가야지만 된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죠? 한번 월급 주던 거를 100만 원 주던 거를 이제는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90만 원 줄게.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100만 원은 계속 1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지금 북미 철도 그 노조가 그 합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바이든이 가가지고 또 전화통화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24% 임금 인상률 24%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24년도까지 24% 인상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 임금 상승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제가 이거를 3개월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래전에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주가 폭락을 할 때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느 누구도 유튜브도 얘기 안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뭐 스파이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임금 인상이 돼가지고 물가 올라가고 다시 또 임금 인상이 되고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파이럴 무슨 뭐 경제 용어를 갖다 대면서 나는 그런 것도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늦었다. 뒷북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죠? 임금 상승률은 더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거고 제로가 돼야 되는 거고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계속 낮아진다? 그건 힘들고. 중국이 굉장히 안 좋다. 그죠? 중국 부동산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중국 코로나 봉쇄 있잖아요. 그게 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중국 코로나. 그죠?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대응이 끝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중국하고 모더나 미국 백신을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에 논의를 한대요. 그죠?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 기사는 무슨 기사다? 중국의 백신, 시노팩, 물백신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10월 16일 날 당대회 전에 인정을 하겠냐는 거죠. 안 하죠. 그러면 10월 16일 이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흐지부지 어떻게 해서든 인정을 하고 나서 모더나 백신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 죄다 맞춰 놓으면 중국도 이제 코로나에서 해방. 그죠? 봉쇄는 없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그때부터 슬금슬금 살아나겠죠? 그게 언제예요? 벌써 하반기고. 갖다가 맞춘다 그러면 내년 봄이잖아요. 그죠? 내년 봄에 큰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봄쯤 되면 금리 있잖아요. 금리는 올해까지 다 올려놓고 내년에는 횡보. 그죠?
금리가 다 올라오고 횡보. 그죠? 이게 올해까지. 23년도부터는 금리가 횡보한다. 금리가, 이 금리가 횡보를 한다. 그러면 호재죠. 그죠?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악재. 금리가 횡보하는 거는 호재. 그죠? 금리 상승 악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횡보한다. 그리고 기업 실적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 망.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실적들이 망하면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면 그때는 안 좋은데 미래에 대해서는 야, 이거 실적 안 좋은 거 피크 쳤어. 이제는 3, 4분기보다는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겠네? 라고 얘기만 나오고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투심에 전가가 된다 그러면 호재. 그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쬐다 맞췄더니 이때부터는 중국 경기가 슬금슬금 살아나? 그런다고 하면 2023년부터는 호재겠죠. 그죠? 1분기 보고 있습니다. 1분기. 1분기까지는 어렵다. 근데 2분기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민주당 중간선거도 우세하고 그리고 미국 부동산, 그죠? 미국 부동산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30년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어갔다 그럽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뉴스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거는 같이 봐야 돼요. 중국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호전됐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죠? 저는 중국 지표를 안 믿습니다.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 안 믿어서 가져온 거예요. 8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다. 왜? 예상치는 3.5%다. 주가 빠졌잖아요. 상해 증시 빠졌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도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는 믿지 마세요. 공산당 지표는 절대 보고 따라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해야 돼요. 그죠? 딱 하나, 중국에서 지표가 아니라 실행을 한다라는 어떠한 뉴스는 보셔도 돼요. 금리 인하한다. 봉쇄 해제한다.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떠한 중국은 당이잖아요. 중국은 당이에요. 당의 명령이 법이에요. 그죠? 당에서 누가 나와서 무슨 멘트를 날린다. 그거는 오케이예요. 그거는. 근데 이런 경제 지표는 안 돼. 이거 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얘네가 야 그거 좀 속여봐. 치수 좀 올려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다 망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에서 당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만 듣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것마저도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이 12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지원책이 무색하다. 중국 지방정부가 최근 몇 주간 최소 70가지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았대요. 그죠? 대략 276조 원. 근데 안 된다. 부동산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경기도 박살이 난다. 중국발 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레버리지 예상했던 거 뭐 23년도에 뭐 금리가 다 올라가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호재 레버리지를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싸그리 무시. 이건 레버리지가 아니죠. 그냥 보버스에 투자해야 되죠. 그죠. 그렇다.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SOC 회의라는 걸 열었대요. SOC 회의. 이게 SOC 회의에 누가 있느냐?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탄들이 많네요. 이 8개 나라가 정예원국으로 있는 회의래요. 그러면 최소한 요 탄들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우즈베키, 인도, 탄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4개. 5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 중국,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오탄. 이 오탄 국가들하고 어떠한 협의체를 맺었나 봐요. 그렇다면 이거는 반미 성향이 강한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 인도가 들어가 있다. 아하, 애매하네요. 그죠?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을까요? 글쎄,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인도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SOC 회의에서 미국 제재 피할 방법을 찾자. 그죠? 반미. 그리고 시진핑은 달러 패권 맞설 SOC 독자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아하, 반달러. 그죠?
아,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다. 그죠? 우리 주가에 별로 좋을 게 없죠. 중국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국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수석이요, 외환시장의 긴밀 협력, 그죠? 한미 공통 관심사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환율이 좀 떨어졌나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다음 주에 미국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논의한대요. 한미 통화 스와프가 만약 체결됐다 그러면요, 무조건 레버리지. 그죠? 무조건 올라요, 주식은. 한미 통화 스와프 레버리지. 이 공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사야 됩니다. 근데 되냐고요? 안 돼요. 이거 완전, 야, 이 기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제 전문가들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사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거 진짜 성토를 해야 됩니다. 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안 되냐면, 이게 한미 통화 스왑이라는 거는요, 미국이 그 금리 막 내리고 달러를 막 풀 때 이런 거죠. 달러를 막 푸는데, 야, 한국, 대한민국, 너네들 달러 걱정하지 말고 막 써. 투자하고 달러 써가지고, 막 해. 대신에 외환 위기가 오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우리 스와프 맺자. 그래가지고 그때 600억 불 스와프를 맺은 거잖아요. 그죠? 미국이 돈을 푸니까 그거에 안전장치로 해주는데 지금은 거꾸로 미국이 돈을 회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화 스와프를 왜 맺어줍니까? 돈을 회수하고 있는 때인데. 오히려 통화 스와프가 있는 것도 해지를 시켜야죠. 이게 있으면 돈이 들어오질 않는데. 그죠? 금리를 올리고, QT를 하는 이유가 달러를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지금 말이 나온다고? 이거 진짜 한다 그러면요. 아, 우리나라 지금 정부 진짜 짱이라고 얘기할게요. 안 돼요, 이거.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먼저 번에, 그 누구야? 그 예전에 그 여자 그 누구지? 그 저기 지금 파월 있잖아요. 파월 전임이 그 여자 그 저기였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 그 아줌마가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이 경제를 한다는 우리나라 이 경제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이 사람들이 뭐 경제수석 뭐 이런 사람 있지? 이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요구를 한 거예요. 미국 재무부 장관한테. 낸시 펠로시인가? 낸시 펠로시인가? 이거 이름이 헷갈린다. 하여튼 이름은 이제 지워버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한 거예요. 미국 재무부 장관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돈을. 돈을 푸는 거는요.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연준이에요. 연준하고 미국 재무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따로따로예요. 연준하고 연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통화 스와프를 하는 거지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은 거야.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콧방귀를 꼈어요. 도대체 어디다가 뭘 쓰시냐고. 지금, 그 관계자가 아닌 사람한테 그거 해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게. 그게 지금 또 나온 거예요. 그죠? 연준은 지금 돈을 회수하는 입장인데 돈을 빌려준다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 이거를 왜 이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외교력이 완전 지금 폭망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면 주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 기사가 주가가 빠지는 기사예요. 이렇게 허황된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무슨 뭐 경제학자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경제학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때도 한마디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고. 지금도 또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고 그냥 언론 플레이 있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요 주가가 안 올라가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볼 때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우리나라 경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무슨 우리 노동시장 얘기하고 현대자동차 얘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귀족노조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신문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기사 나오면요 주가 안 올라가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돈 많이 벌었으면 월급 많이 주세요. 그래야지 그 회사가 좋은 회사고 그 회사 주가가 짱짱짱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망해요. 망.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제가 나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제 입장에서 저만 걱정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투자하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변동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저런 기사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외비력이 이 모양이면요 주가 안 움직여요. 외국 애들이 콧방귀를 껴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한다고. 우리나라 지수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외국인들 아니에요. 그죠? 걔네들이 돈을 투자를 하지도 않고 돈을 빼가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요. 하락할 때 고퍼스가 왜 위험하냐면요. 쭉 내려오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진짜 큰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투심이 완전 작살났을 때 쭉 내려오지 대부분 내려오는 게 흐지부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사람 피말리듯이. 오를 때는요. 흐지부지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쭉 올라가요. 근데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지. 누구든지 돈 벌고. 돈을 벌게끔 만들어줘야지. 그죠? 아니 우리 개미들 돈 잃게 만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 작살 나기 시작했죠. 자동차 그거 안 됐죠. 그죠? 이제는 자동차 그거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완전 패싱 당했잖아요. 그죠? 얘 때문에 25년도까지 그래가지고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갔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갔죠. 근데 미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원 통과되고 대통령 결재까지 받은 거라서 바꿀 수가 없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 근데 미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설 나왔잖아요. 뉴스 나왔잖아요. 11월 8일까지는 중간선거 기간이라서 그때까지 니들이 샷다마우스에. 그죠? 그래서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월 8일 이후에 해준답니까? 안 해주죠. 왜?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됐다 그랬어요? 상원을 통과해가지고 대통령 결재를 받았죠. 바이든 상원 출신, 그 다음에 부통령, 이름 몰라요. 부통령, 상원 출신, 낸시, 상원 의장, 다 상원 출신이에요. 근데 상원의 수장이라는 미국 넘버 3가 한국에 왔는데 윤석열이 백신했어요. 그러면 상원에서 배은망덕하다 그러지. 그죠? 그래, 그러면 이거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는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하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을 끌고 오려고 그러면 뭘 또 내줘야 되는 거야. 뭐 내줄까요? 도대체. 그죠? 그러면 이걸 가져오지 못하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저는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 좌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등 상관없습니다. 나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 장땡인데 돈을 못 벌게 막고 있잖아요. 그죠? 돈을 못 벌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요 기사 보고 좀 답답해가지고 좀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장은 어떻게 되느냐? 저도 모르죠. 월요일장은 뭐 제가 알겠습니까? 대신에 예측은 할 수 있죠. 일단은 환율이 저렇게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위시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3시쯤부터 사들였다. 그러면 그 여파는 충분히 월요일 장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요일 저녁까지 FOMC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그죠? 맞나요? 수요일 저녁?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75bp만 인상을 한다 그러면 그건 호재죠. 그죠? 100bp 인상을 한다 그러면 악재. 75bp는 호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bp 올릴까요? 1% 올릴까요? 아닐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 말 한마디에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투심은 완전
힘들어지니까. 그죠? 지금 상승이라든지 하락을 보시면요. 나스닥. 그죠? 지금 파월이 얘기하고 나서 상승 하락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죠? 파월이 얘기해서 비둘기 발언했더니 쭉 올라가고, 파월이 매파 발언했더니 쭉 빠지고, 그죠? 장대 음봉을 위시해가지고 쭉 빠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투심은요,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등락폭이 너무 심한 거예요. 파월 입장에서도 이런 거 생각하겠죠. 제 생각에는 파월이 말은 세게 하더라도 행동은 부드럽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75bp 인상을 하면서 말은 엄청 세게 할 것 같아요. 니들 계속해서 주가 올린다. 경기 좋다고 얘기를 한다. 니들 저기 그 실업률 올리지 않고 계속 니네들 월급 올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봐. 그러면서 멘트를 세게 하죠. 대신에 금리는 75bp만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경기도 살고, 차후에 경기가 작살난다 그러면 나중에 살리질 못해요.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여유분은 분명히 남겨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곧버스예요. 곧버스인데, 지금 곧버스로 먹을 타임이 너무 적은 거예요. 2300밖에 없으니까. 2300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죠. 다시 한번 머리를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10월 달이에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FOMC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분기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 실적이. 기업 실적이 그나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우상향할 수 있죠. 근데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근원 PC 8월 30일 날 발표되는 근원 PC 물가는 9월 30일이죠. 9월 30일 날 발표되는 근원 PC 물가는 4.6%보다 낮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국채 금리 역전되는 거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지금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달러 지수, 위안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근데 요 갭이 42까지 벌어졌다는 거 안 좋다. 요거 확인하시고. 그죠? 뭐 그 다음은 뭐 우리가 딱히 확인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장기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레버리지도 아니요, 곧버스도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곧버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회거든요. 장사해가지고 많은 이문을 남길 때는요, 싼 물건을 비싸게 팔 때가 이문이 가장 큰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 뭐냐? 2차 전지 준비를 해봐야죠. 조선 준비해야죠. 에너지 준비해야죠. 그죠? 그리고 미국 제조, 그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뭐 우리나라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자동차는 지금 패싱 당해버렸으니까 힘들 거고, 그죠? 그리고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제 뉴스 기사에서도 반도체 장기 앞으로는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지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죠? 왜? 미국에서 계속 빨아먹고 있잖아요. 미국만 잘 달래면요, 미국에서 반도체 입지는요,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 섹터 중에 하나고, 그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코로나에서 멀어진다, 모더나를 수입한다, 그러면 중국이 봉쇄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데믹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엔데믹. 지금은요, 거진 다 엔데믹이잖아요. 그죠? 중국만 팬데믹이고. 그렇다면 엔데믹 돼가지고 받을 수 있는 수혜주, 그죠? 뭐 여행, 항공,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이 부분을 투자할 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팬데믹 수혜를 본 기업들이 있겠죠? 그죠? 팬데믹 수혜를 본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팬데믹 이전에도 좋았는데 엄청나게 수혜를 받잖아요. 팬데믹 수혜주,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를 벗어난 엔데믹이 됐을 때 이 회사들도 수혜주가 될 건지 이거를 생각해보고, 엔데믹이 됐을 때 나오는 새로운 수혜주, 진짜 엔데믹 수혜주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죠. 저는 거기가 뭐 여행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관련 이쪽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공은 환율이 너무 높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망이죠, 망.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페덱스, 요거 떨어졌을 때, 요거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그 증상이 뭐였냐면, 항공, 그 비행기 표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이번에 영국에서 연휴가 있었고, 중국에서도 연휴가 있었어요. 항공권 가격이 대려 떨어졌다.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항공권 가격이 대략 한 20% 정도 떨어졌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항공권 가격이 비싼 이유는 비행기 수가 적은 거예요. 비행기들이 그러면 어디가 있길래 비행기 수가 적냐? 다 여기가 있었던 거예요. 물량 운송. 그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지금은 환율이 안 받쳐주,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게 안 받쳐주니까 지금 힘든데, 이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이 그 전에도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사람 실어 날르는 비행기를 화물 실어 날르는 비행기로 바꿔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항공권 운임의 20%를 떨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비행기로 실어 날르는 물건들을 줄이고 남은 비행기들을 이제 그 사람 실어 나르는 비행기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수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 전조 증상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죠?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벌써 이거는 나와 있었던 얘기고, 그죠? 그리고 페덱스 실적 발표가 지금 됐나요? 안 됐을 텐데, 그죠? 미리 또 얘기한 거잖아요. 페덱스에서 다음 분기는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보세요. 실적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것 뿐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없다. 이거 주가죠. 근데 실적이 이렇게 많이 빠졌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페덱스 제가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레버리지냐, 고버스냐, 그 투자하는 것도 좋고,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단타를 치려고 준비를 했다가, 주식을 사지를 못해가지고 놓치고 했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투자하던 곧버스를 투자하던 간에 그거에 합당한 이유, 그리고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지금 만약 금요일 날 레버리지를 샀다 그러면요, 그거보다 더 싸게 팔 수 있을 때만 레버리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전고가 어딘지 뭐가 어딘지 이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만 봐서는 글쎄요, 느낌상으로는 뉴스가 아니라 그냥 그 차트 흐름, 환율의 흐름, 이런 것만 봐서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내용은 없죠. 오늘 내용이 없죠. 그죠? 너무 답답한 말도 안 되는 스와프 얘기나 하고 뭐 이랬으니까 오늘 내용은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을 때 기회가 오거든요.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요,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남들이 야 지금 주가 올라가 벌써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뉴스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뉴스 거리냐면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그죠? 횡보할 때,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럴 때. 거짓 먹습니다. 이거 뚫고 나갔을 때, 이거 뚫고 올라갔을 때, 그죠? 박스권 만들어가지고 박스권 바닥 짚고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 홀딩. 그죠? 여기 완전 홀딩. 그리고 이때 2600까지 봤는데 2600 뚫고 올라가고, 정고가 2600이었잖아요. 2600 뚫고 올라갔을 때 더 홀딩. 그죠? 그리고 이때 뉴스 엄청 좋은 거 나왔죠. 외국인들 막 사들였어요. 그죠? 이때. 요때 나오는 뉴스들. 뉴스들. 엄청 좋은 뉴스들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 막 사들이고. 그죠? 이때 외국인들 막 사들이고. 이때는 외국인들이 대략 팔았죠. 그죠? 개미들. 요 뉴스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 팔고 개미들이 사들이고. 이게 여기까지 갔던 겁니다. 그게요, 한참 안 빠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하면 돈을 벌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식을 하면서 예술을 하려고 그래요. 내일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내가 산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것만 생각해요. 내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은요, 오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가 중요하고, 이 뉴스 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뉴스라든지 어떠한 그 정보라든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보고, 안 듣고, 그러고 나서 내가 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 것만. 응? 아, 이게 왜 안 나올 거야?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요럴 때. 그죠? 여기 일봉인데, 월봉으로 보면 더 편한데, 월봉이 안 나오네. 아이고. 그냥 라인 두 개만 그을게요. 비슷하게. 그죠? 12년부터 16년도까지. 그죠? 12년부터 16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횡보장이었어요. 이때 돈 번 사람 없어요. 지금같이 방송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때 당시는 뭐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도 없었고, 이때 저는 돈 많이 벌었어요. 왜? 횡보니까. 그죠? 이때 나오는 뉴스에 따라 가지고 지금처럼 지금 뉴스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는 때였거든요. 어떤 밈이라든지 이런 게 붙는 게 아니라. 이럴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말들이 계속 이제 다른 데로 새고 그러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정리할 타임을 놓쳤더니 말이 엉키네요. 하여튼 요 부분은 죄송하고요. 뭐 주말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주도는 곧버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레버리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레버리지의 기회가 올 수 있다. 항상 이 점을 유념을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곧버스에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하나. 2300포인트 깨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그죠? 이거는 깨지지 않는다. 내려왔지 요거다. 요만큼 갭 먹으려고 투자를 한다? 무리해서?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뚫고 올라가서 조정받고 날아갈 때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타밖에 안 되는 거죠. 단타. 계속. 그죠?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번 주에 들은 얘기인데, 사실 뭐 저는 회사를 다니잖아요. 회사도 다니면서, 회사에 좀 여유롭게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그 신문, 그다음 해외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근데 회사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가 주식하는지 모르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주식을 한다? 굉장히 좋죠. 근데 하수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찾질 않아요. 그냥 나 돈 벌었어 그러면 무슨 주식 샀는데 뭐 저도 모르는 이상한 주식을 샀다고 그러면서 그게 왜 좋은데 그러면서 그거에서 갑론을박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쉽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주돈이 회사에서 주식한다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이 또 알았어. 그러면 저한테 살짝 물어봐요. 지금 어떤 종목이라든지 무슨 종목 사가지고 돈 번 거 있냐 살짝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 주식은 하는데 주돈이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그 확인을 했냐고. 근데 뭐 다른 애들이 얘기하는데 뭐 너 주식 잘한다 그러는데 주식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주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주식을 10년 동안 해도 매번 잃고 내 돈 꼬라 박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면 저한테 술 한잔 사시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거를 꾸준히 들으세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죠? 신뢰가 생기잖아요. 신뢰가 생겼을 때 이게 주돈이잖아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계좌.
좌짜가 나는 계좌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월 그죠? 매월 플러스가 계속 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누군가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돈을 잃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말을 못해도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계좌 한번 깔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본인이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다른 사람한테 신뢰 없는 얘기를 막 한다 그러면 본인의 계좌부터 까고 나는 이런 돈을 버는 실력자라는 거를 알려준 다음에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죠? 매달 그죠? 한 10%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맨날 쫓아다니죠. 정보 알려달라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유튜브에 나오는 진짜 성공한 사람들 몇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조언을 굽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투자 패턴, 그런 행태를 따라하냐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죠? 계좌 까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도는 계좌를 까냐? 옛날에 깠어요. 지금도 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깎게요, 나중에. 올해 많이는 안 까요. 이제는 뭐 한 2달치, 한 달치, 한 달 아니면 2달치만 까야지. 예전에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좌 이렇게 오픈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 동영상에서는. 그 동영상이 다 없어졌죠. 신빙성이 없죠. 진짜 계좌 한번 까야겠네요. 그럼 내일 한번 깔까요? 모르겠네. 계좌를 까달라는, 저희가 있다 그러면 딱 2달치만 까겠습니다. 끝!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낼게요. 자.